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1일에 실시되는 과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나경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과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과 정책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의 적임자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과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 ABC 방송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후보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신계용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두 번에 걸쳐서 발언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 후보는 개별 질문, 그리고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도해서 토론을 하는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후에 맺은 말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 마치게 됩니다. 이 토론회에 앞서서 각 후보께서는 앞에 이 타이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머를 보시고 시간 관리 잘 해주시고요. 정해진 시간 10초 전에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이 다 됐을 때는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때 화면은 사회자로 넘어오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발언으로 토론회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자신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과 과천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후보당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후보부터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과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천시장 후보 김종천입니다. 과천시는 지난 1978년 신도시 조성 계획이 수립된 이후 81년부터 84년까지 신도시로 조성되어 전원 도시로서 그리고 행정 도시로서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명성이 드높았습니다. 제 친구가 1990년대에 과천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요. 마치 유럽의 도시에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세종시로 중앙부처가 모두 이전하고 그리고 또 재건축이 시작되고 하면서 과천시의 도시 정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과천시가 더 이상 행정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전전임 시장님 시절부터 자족도시로서의 과천을 위해서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련동 지식정보타운 그리고 주암지구 그리고 저에 이르러서는 과천지구까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과천의 미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능하고 젊고 청렴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과천에서 나고 자라서 과천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90이 되셨는데 과천에서 살고 계시고 저희 아이들도 과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과천 시민의 삶의 문제를 저의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서 같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도시의 미래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는 저 김종천이 과천의 시장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판 선거가 아닙니다.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네, 김종천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봤고요. 이어서 신계용 후보 기조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과천시장 후보 신계용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에서 안보까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여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천은
대한민국 전부를 품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과천입니다. 과천시가 대한민국 변화에 뒤처지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신계용이 과천의 두 번째 도약을 완성하겠습니다. 저 신계용 민선 6기 시장으로 많은 현안들을 해내었습니다. 정부 청사 이전으로 활기를 잃어가는 과천을 위해 우정병원 문제, 지식정보타운의 지하철역 유치, 과천 미래선 국가계획망의 반영, 재건축 추진 등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내었습니다. 과천의 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힘있는 여당 시장이 필요합니다. 과천을 지켜낼 힘있는 여당 시장 신계용 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힘있는 과천을 위해 신계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신계용이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과천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시작을 하면서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4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씩이 주어지고요. 시간을 잘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주제는 향후 10년 도시계획 및 실행 방안인데요. 이 과천은 도시계획에 많은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파트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지식정보타운 신규 아파트 입주 및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앞으로 10년 후에 과천의 인구와 모습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10년간 과천 도시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신계용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2분이 주어집니다. 네, 저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시티 과천을 완성하겠습니다. 지금 과천 관내에 개발 사업이 3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3기 재건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이 되면 우리의 인구는 15만원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도로, 상하수로, 학교, 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과천은 빠르게 변화될 것인데 그만큼 할 일도 많고 우리 시민들이 겪으실 불편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과천사랑 시민기획단을 만들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 직속으로 갈등관리 행복단을 발족시키겠습니다. 둘째, 저는 과천의 10년을 넘어서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 과천 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과천시 100년 도시계획 전문 포럼을 발족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이런 선진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관내 지역을 연결하는 최첨단 지식산업 벨트를 연결해서 과천의 미래 100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김종천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2분이 주어집니다. 예, 과천시가 올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또 함께 열심히 일해준 공무원 분들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천에 사실 여러 가지 도시 문제 해결할 것이 많고요. 또 없는 것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서울로 출근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남태령 가는 길, 또 양재로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힘들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아파서 밤에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갈 수 있는 종합병원도 없고 또 쇼핑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도 안양으로 또는 서울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과천과천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모두 유치하고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지난해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고려대학병원을 비롯한 복수의 병원이 과천시의 병원 유치를 설치를 하는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의 가장 고질적인 도시 문제가 사실 교통 문제입니다. 과천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수립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위례과천선의 청사역 연장, 그리고 GTX C노선의 청사역 확정, 그리고 남태령 방향으로 또 4차로의 복합터널, 양재 방향으로의 또 4차선 도로 신설 등을 통해서 교통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개발 사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라든지 또 체육시설의 설치,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설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는요. 그래서 녹지라든지 또 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문화재단을 활성화해서 문화사업도 충분히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도시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주제는 정부 과천청사 앞 유휴지 활용 계획 및 실행 방안입니다. 과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과 또 실행 방안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후보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가 지난 2020년 8월 4일 청사 일대의 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저는 발표하고 30분 만에 그 해당 계획이 과천시의 도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과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 성명을 즉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그 해당 장소 청사 마당에 천막 집무실을 마련하고 집무를 보고 오시는 시민들을 보면서 정부의 강한 반대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께서도 제가 마련한 청사 마당에 집무실에도 많이 찾아주시고 또 정부의 강한 반대 의사 표시를 해주신 덕분에 정부는 과천시 청사 마당에 더 이상 주택을 짓지 않고 대신에 과천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지에 주택을 옮겨 짓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8.4 대책 후보지 중에서 정부가 계획을 철회한 곳은 과천시밖에 없습니다. 당시 함께 발표되었던 태릉CC라든지 또는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의 후보지도 정권이 바뀌었지만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회를 이끌어낸 그 사업지에 다시 또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환원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주신 바 있는데 과천시는 그곳을 삼중 역세권인 이점을 잘 살려서 대규모 공연장, 아레나급의 공연장과 그리고 컨벤션을 겸한 복합 문화시설 그리고 그 양 옆에는 시민들이 휴식 공간인 공원을 조성을 해서 문화예술 그리고 휴식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과천의 랜드마크 그리고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앞 유휴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는 신계용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사 유휴부지는 정말 우리 과천 시민에게는 심장과 같은 그런 소중한 땅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가 과천시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까지 벌이면서 이 땅을 지켜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반드시 이 유휴부지 우리 과천 시민한테 돌려줄 것으로 약속을 했고 제가 시장이 되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공보문을 보니까요. 우리 김종천 후보님께서는 기본 계획, 용역 세우고 그리고 나서 공청회 하고 토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절차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김 후보와 세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먼저 저는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바로 협상을 해서
이 토지, 이 유휴부지를 저희 과천시 것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예, 먼저 중앙정부로 하여금 이 토지를 과천시에 매각하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서 최소한 MOU를 맺고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어떻게 할 거냐. 예, 공시지가만 해도 4천억이 넘습니다. 우리 과천시의 형편으로는 어림없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대기업을 참여시켜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매입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불이 아니고 분할 납부식으로 중앙에 이렇게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활용 방안이 다릅니다. 저는 이 지금 청사로 진입하는 도로를 다 지하로 하고 4, 5, 6번지를 통으로 개발해서 저밀도로 개발해서 그야말로 250여 태짜리 분수를 가진 수변공원 그리고 문화휴식공원 이런 것으로 랜드마크로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질문,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과천시 교육 현안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해결 방안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현재 과천의 교육 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신계용 후보의 답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이 주어집니다. 네. 과천시는 아이를 키우기 진짜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 부족으로 생기는 과밀학급, 이거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수에 비해서 중학교가 부족합니다. 특히 지정타에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 부부가 특별 공급을 해서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재건축하는 아파트에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를 나가봐도 정말 도시가 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지시정보타운에 중학교를 개설하도록 경기도 교육감과 협의해서 우리 중학교 배정 문제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는 지금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안전 문제도 중요합니다. 스쿨버스 지원해서 안전한 아이들의 등하교가 되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유명 학원가가 없습니다. 과천의 아이들이 학원이 없어서 인근 지역으로 원정 학원 공부를 하러 다닙니다. 아예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 학원을 과천에 유치하거나 아니면 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과천을 떠나지 않고 과천에서 안전하게 학원 다니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에 교육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교육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메타버스 캠퍼스를 구축해서 미래의 첨단 기술을 먼저 습득하고 체험하고 배우고 미래의 일거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교육시설과 환경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천시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김종천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과천시는 사실은 엄격하게는 그 교육의 주체, 교육 행정의 주체는 아닙니다.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매년 많은 예산을 10% 이상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예산을 그만 지원하라고 하실 정도로 사실 학교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과천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여고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고를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낮아서 사실은 고등학교 배정을 좀 바꾸기 위해서 여고를 공학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재단에 여고를 남녀 공학으로 바꿔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고를 공학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등학교 신청 과정에서 그 부모님들이 여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타운에 지금 중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통합으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0제곱미터 정도의 크지 않은 부지에 초중 통합학교가 운영이 되면서 학교 교육 환경이 상당히 열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독립된 학교 부지를 마련을 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단설 중학교, 단설 초등학교를 설립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중학교 과밀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사실은 그 두 중학교의 교육의 질,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께 잘 설명을 하고 선호도 쏠림을 해결하고 하면 그 두 중학교가 특별히 이렇게 가까운 곳에 보내고 또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통질문의 주제,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 계획 및 실행 방안입니다. 현재 과천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과천시 원안 그리고 LH안, 국토부 중재안 등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고 인접 지자체와의 의견 차이도 잘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기 과천시장이 풀어가야 할 필수적인 과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과천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에 대한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관련해서 김종천 후보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예. 우선 현재 이렇게 하수처리장 위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주암지구 임대주택 사업이 지구 지정이 될 무렵에 지구의 서쪽 끝단에 12,000톤 규모로 주암지구의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대공원과 서울랜드 또 마사회의 하수를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기존의 하수처리 시설과 통합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꿉니다. 그런데 당시 통합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 2005년도에 수립된 과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비 계획상 제2 처리장 위치가 지금 부지 54,000제곱미터 정도로 지금 서초구 경계 바로 건너편 정도에 현재 유효하게 수립되어 있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에 제2 하수처리장 위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까지 이미 마쳤고 또 2005년도에 환경부 승인을 받을 당시에 이미 서울시와도 협의를 마친 곳입니다. 이후에 서초 보금자리가 2009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위치로 하수 처리 시설 위치를 결정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들어선 서초구 또 서울시에서 사실은 이 처리장 위치를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선바위 건너편으로 하수처리장 위치를 결정을 했다가 다시 과천 지구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하수처리장 위치를 결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선 지금의 상황에서 하수처리장 위치는 과천시와 과천 시민들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향에서 우선 위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또 과천시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들도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든지 한 내부 사정들도 있어서 네, 자 이번에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신계용 후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시급한 그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논의만 되고 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이미 당시 하수종말 처리장의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신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시동을 건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도 멀쩡한데 왜 신축을 하느냐 하는 그런 비판의 소리도 사실 많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민선 7기 시장이 되었으면 그때 결정을 하고 지금은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신도시 3기가 발표되고 나서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또 급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빨라야 6년의 이런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지정타 입주, 3기 재건축 위해서 이 하수 처리장, 처리 용량 초과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탄천물재생센터로 우리 하수 처리 위탁 의뢰를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최단 기간 내에 해결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지 위치는 주암지구도 분양을 이미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기술 방법도 도입해서 시민의 피해가 가장 적은 곳을 확정해서 책임지고 진행시키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문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고 신속하게 빨리 책임지는 이런 모습이 꼭 필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네,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 계획에 관한 실행 방안까지 두 후보자의 생각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공약 발표는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한 번에 2분씩,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니까 두 분께서 시간 분배를 잘 해서 공약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상대 후보의 공약을 들은 후에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을 듣고 또 보충 질문까지 한 번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질문 시간은 30초 그리고 후보자의 답변 시간 각각 2분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먼저 김종천 후보의 첫 번째 공약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예, 살기 좋은 도시 과천이지만 부족한 것 중에서 시민들께서 가장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기반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종합병원입니다. 과천시는 지난해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하였습니다. 고려대학뿐만 아니라 복수의 병원이 과천 지구에 병원 유치를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천 지구 개발 사업지를 개발 사업자와 병원 컨소시엄에 분양을 하고 그 개발 이익을 병원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학병원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인구 15만의 도시이지만은 병원 사업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후에 있는 안양, 군포, 의왕의 인구를 합치면 120만의 도심이 됩니다. 그 도심권에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만은 과천시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고려대학 병원을 비롯한 병원의 서비스 수준을 생각할 때 충분히 배후 수요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쇼핑몰 그리고 영화관 등이 결합된 복합 문화시설을 화해종합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유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셔서 차도 마시고 또 영화도 보시고 쇼핑도 하시고 꽃도 사실 수 있는 국내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복합 매료 시설이 될 것입니다. 과천의 대단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3기 재건축이 지금 4개, 5개 단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분양가 심사제에서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분양가를 현실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이 설립해야 되는 정비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원하겠습니다. 또한 층고와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업무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전담 지원관을 조합별로 배치해서 재건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공약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복합 문화시설,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계영 후보의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저도 병원 유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후보님이 그동안 하신 일 제가 잘 이어서 받아서 병원 유치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5,700개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보니까 이행 절차라든가 실무 계획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유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김종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네. 우선 대학병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병원을 유치할 때 지금 광명시가 지금 광명 역세권과 그리고 소화지구 약 4만 제곱미터 정도를 개발 사업자에 분양을 해서 그 개발이익 1,100억을 중대병원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과천시는 막계동 약 11만 2,700제곱미터 정도 부지를 개발 사업자와 병원 컨소시엄에 분양을 하도록 모집을 해서 그 개발 이익을 가지고서 병원 사업자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유치를 할 생각입니다. 철도 부지
만여 제곱미터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10만 제곱미터 정도를 병원과 그리고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 부지이기 때문에 고대병원이나 그 동등 이상의 병원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라든지 또는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하는 것은 과천시가 지금 우선 초기에 생각을 하고 있는 500병상 정도 규모 이상의 병원을 생각을 할 때 동등한 규모의 병원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참고할 때 말씀드린 숫자 정도 5천여 개 이상의 일자리와 그런 또 생산 유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돼서 신기용 후보님 보충 네.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또 복합 쇼핑몰을 화해종합유통센터에 연결해서 주암지구에 유치하겠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 주암지구가 LH 소유고 돼 있는데 LH와 어떻게 사전 협의를 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은 코스트코라든가 이미 교통 상습 정체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그쪽에 또 복합 쇼핑몰까지 하면 교통 정체가 더 늘어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종천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사업 부지 주변으로 지금 주암역이 지금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천 지구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요. 과천대로 그리고 헌릉로간 도로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난이 우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교통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교통 대책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에 코스트코 등이 있다고 하십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대규모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트코는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형 마트에 불과합니다. 스타필드와 같은 그런 상당히 격이 다른 그런 복합 쇼핑몰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코스트코에 가는 분들과 과천시가 유치하려는 대규모 복합 쇼핑몰에 가는 분들은 분명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전혀 코스트코가 있다고 해서 또는 이마트가 있다고 해서 화해시설과 결합된 그런 복합 쇼핑몰의 운영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관 그리고 또 화훼 유통시설을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지금 화훼유통센터에 대한 설립 타당성 용역을 LH가 한 바가 있는데요. 그 LH가 시행한 설립 타당 사업성 검토 용역에서도 단순히 그냥 유통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복합시설과 결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LH의 용역 결과를 통해서도 단순히 화훼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또 대규모 쇼핑몰 그리고 또 영화관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생길 때 더욱더 그 설립의 타당성이 커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신계용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약 2분 동안 전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우리 김 후보님이 공약하지 않은 거 2가지를 발표해 드립니다. 청계산, 문원동 청계산에 있는 송전탑 이것을 지중화하는 거 반드시 임기 내에 지금 9개 기가 있는데 3, 4기만이라도 일부라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송전탑 문제는 저한테는 제2의 우정병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송전탑이 지상에 있어서 우리 미감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 큰 이렇게 부정적인 해를 끼쳤는데 앞으로 이거 지중화해서 우리 문원동, 벼량동의 재산 가치도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건강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을 해서 앞으로의 로드맵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전에서 반드시 50% 사업비 받아내겠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국가, 우리 도, 시비 함께해서 이 송전탑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으로 금고에 이치되고 있는 이 기금까지 해서 반드시 3, 4기만이라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번째, 우리 벼량동과 문원동을 단절시키고 있는 과천대로
이거 지하화 추진해야 됩니다. 김 후보께서는 2018년 선거 때 공약으로 내놨다가 이번에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우리 과천의 큰 세수, 일거리, 볼거리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7,400억의 그런 기금이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앞으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이 지하화 반드시 첫삽이라도 아니면 MOU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청계산 송전탑의 지중화 그리고 과천대로의 지하화 두 가지 공약이었는데요. 김종천 후보께서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송전탑 지중화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이미 과천시가 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데 그때 10개의 송전탑을 지중화하는데 당시 사업비 추산이 823억입니다. 14년 전의 일인 걸 생각하면 지금 사업비는 1.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고 산중의 송전탑 지중화한 사례가 없고 그것을 지중화하는 과정에서 또한 엄청나게 많은 환경 파괴가 예상이 됩니다. 다 산을 다 파헤치고 다시 또 콘크리트 광거를 묻어야 하기 때문에. 자, 네,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후보께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예산을 걱정을 하면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우리 과천시가 작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일은 저질러야 해결이 됩니다. 한 발짝 나가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과천의 현실입니다. 한전하고 바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사업비 50%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하겠습니다. 예. 823억 2008년도 용역이고 지금은 아마 1,50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700억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재정 규모 저는 1,000억 정도는 충분히 국가에서도 가능한 그런 재정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원동, 벼랑동 그리고 지금 6단지가 새로 재건축에서 입주되면서 많은 분들이 송전탑 이거 지중화 해달라는 그런 민원 목소리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 김종천 후보님께서는 그런 목소리 못 들으셨는지 이번에 공약에 빼신 거를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천대로 지하화도 왜 이번에는 공약에 안 넣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그다음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도 이 현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천대로 문원동과 벼랑동을 단절시키는 이 도로 지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있으시다면 예. 김종천 후보께서 해주시죠. 우선 전국에 그 산중에 있는 송전탑이 아마 수천 개, 수만 개는 아마 될 것입니다. 과천에서 만약에 산중에 있는 고압 송전탑을 지중화하는데 예산을 만약에 달라라고 하면은 전국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전에서 그런 산중에 있는 송전탑 지중화하는 것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과천대로 역시 지하화도 생전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시민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예, 김 후보님 사례가 없다고 안 하면 어떻게 앞서서 나갈 수 있습니까? 사례는 만들면 사례가 됩니다. 저는 이거 송전탑 문제 저한테는 제2의 우정병원입니다. 장기 방치되고 있던 우정병원 제가 해결했듯이 송전탑 새 내기입니다. 큰 돈 안 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신기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 있는 정부 여당의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례는 만들면 사례입니다. 그리고 분할 돈이 걱정이다 이러면 장기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시에 1,000억, 1,500억 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례는 하면, 일을 저지르면 일은 추진됩니다. 그리고 가천대로 지하와 많은 돈이 듭니다. 이래저래 해서 뭐 3,200억, 5천억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것도 우리 과천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민자도 끌어들이고 국도니까 국도비 끌어들이고 민자 끌어들이면 우리 과천에 이 과천대로를 지하화해서 지상을 이용하고 물론 방음터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방음터널 그 예산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지하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저소음 포장도로 또 구간별로 50km로 구간 속도 제한시켜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단기 대책도 동시에 병행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는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공약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약 때 이제 발표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번 시간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신계용 후보부터 공약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공약 중에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인재의 양성을 위한 그런 공약이 됩니다. 지금 가상현실을 이용한 그런 문화혁명 또 첨단 기술의 발전 정말 우리 생활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카톡, 문자 이런 기술을 알지 못하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지금 생활에 적응을 하기요 힘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메타버스 캠퍼스는 이건 자라나는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4, 5, 60대가 바로 겪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앞으로 이거는 적응의 문제이고 소통의 문제입니다. 정보 격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4, 5, 60대를 위해서도 메타버스 캠퍼스 반드시 구축해서 앞으로의 미래 환경에 대해서 미리 체험하고 학습하고 배워서 미래의 일자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 창업할 수 있도록 시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정말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첨단 기술의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실 수 있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전문가들을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관련 기술도 또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도 도입을 하고 해서 유망한 기업과 같이 협의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공약 조금 소개 올립니다. 우리 지정타 입주하는 펀드, 입주 기업체에서 청년 펀드 기금 조성하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메타버스 캠퍼스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청년 펀드 기금을 조성하겠다라는 공약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김종천 후보께서 질문을 좀 던져주시죠. 예, 우선 질문을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메타버스가 뭔지 한번 좀 간략하게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캠퍼스를 만들어서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있을 때 줌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캠퍼스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신경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메타버스 캠퍼스 사실은 국내에 아직 정착이 안 됐고 외국에서 선진 기술 도입을 해서 외국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 아직 이거에 대한 어떤 확장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지방 도시는 힘듭니다. 근데 과천은 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우리 4, 5, 60대의 어르신들도 이게 닥쳐야 할 그런 문명의 기술이고 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메타버스 캠퍼스는 지금 우리가
돋보기 이런 거 쓰고선 영화관 가서 3D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전된 그런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을 내가 아바타가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모든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뭐 법률, 민원 이런 모든 것들을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가상현실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서 어떤 거를 배우게 되냐. 안전교육도 더 실감나게 화재가 나는데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런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나를 대신한 아바타, 물론 그 현실에서 아바타가 대신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그 심각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또 소방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실감나게 그 교육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모르면 카톡 모르면 지금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곧 닥칠 이런 메타버스에 대해서 네. 자, 혹시 보충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종천 후보의 공약을 추가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2분 주어집니다. 예, 4년 전에 비해서 과천시 인구가 2만 정도 늘었고요. 그중에서 30대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30대 그 계층이 지금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이 돌봄의 문제입니다. 인구는 늘었는데 오히려 사실 돌봄 시설은 줄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집값, 전세값이 오르면서 어린이집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서 시립 어린이집 예산을 45억이나 편성을 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분 등이 다들 삭감을 하셔가지고 시립 어린이집도 확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우선 시립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대기 수요를 제로 수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기준 종이소득 150% 이상의 부모님들은 전원 시간급 1,550원을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절반 정도를 시가 획기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과천 시민들 여러 가지 체육시설 중에서 골프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골프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연습 시설이. 그래서 과천지구에 파3 골프장을 설치를 하고요. 또한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반려동물 놀이터도 전무합니다.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에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작은 규모지만 한 100평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석관동에서 이전을 해야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가 과천 말고도 있습니다만은 국가인재개발원 부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요. 과천시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크게 4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확대, 그리고 골프 시설의 설치, 반려동물 놀이터, 그리고 한예종에 대한 유치, 이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계영 후보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공약 발표하신 그 청사마당의 아레나급 컨벤션 센터와 관련해서 그 후보님께서는 그 이행 절차를 보면 기본 계획, 뭐 시민 공청회 이렇게 한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청사 유휴부지에 대한 공약은 정말 용역만 수십 건입니다. 이것은 남의 땅에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김종천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사 마당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과천 시민에게 환원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이행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 방향을 보면은요. R&D라든지 또는 무슨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곳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과천시의 도시 가치를 높이는 방향의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이 원하시는 여가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아레나급의 대규모 공연장과 컨벤션
이 결합된 시설을 가운데 제일 큰 부지 중앙동 5 부지에 짓고요. 양옆은 그 저층으로 개발되는 그 공연장과 결합되는 숲이 조성된 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여가문화 휴식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시민에게 환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행은 국가에서 책임지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시설 이외에 공원 부지라든지 하는 것이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통해서 매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과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경찰서 부지 또 소방서 부지를 등가 교환을 하고 그리고 과천시의 잉여 예산을 기금을 조성을 해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본인이 얘기하신 그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제일 큰 예산이 들어갈 그런 아레나, 공연장, 또 컨벤션 조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뭐 예술의 전당을 국가가 지었지 서초가 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천시에 그리고 경기도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시설을 국가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보충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마 그거는 힘든 작업이 될 겁니다. 3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공보물에 보면 후보물 공보물에 0.8배 인동거리를 0.8배 이하로 개정 완료했다. 그리고 4단지의 맞춤형 공약으로 용적률 상향을 공약을 하셨는데 0.8배 이하가 아니라 0.8배 이상 아닌가요?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4단지는 이미 네. 자, 관련해서 김종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지금 과천시의 그 공동주택은 재건축을 한 아파트와 그리고 재건축을 할 아파트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 단지가 5개 단지나 됩니다. 4단지, 5단지, 8, 9단지, 10단지. 이 아파트 3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2기 재건축과 달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층수 충고 규제, 또 인동거리 규제 등도 저희가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후보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인동거리 규제 완화는 그 건물 높이의 채광 방향의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띄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적 감사드리고요. 층수 충고 규제를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또 정비 계획 변경을 통해서 과천시의 내부적인 결정으로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어진 용적률을 충분히 찾으면서 사업을 또 동배치를 원하는 대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주변 시세의 70% 내지 80% 수준의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도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손보겠다고 하셨지만 완전 폐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경우에 조합이 내게 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이렇게 20%가량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조합이 설치해야 되는 정비 기반 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는 것의 설치 비용 50%를 과천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에 걸쳐서 두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또 상대 후보의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아마 시청하고 계신 유권자들께서 두 후보의 생각을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상호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주도권 토론을 위해서 유의사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한 후보자당 6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 없이 3분 이상 계속 발언을 한다거나 또 상대 후보에게 적절한 답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회자가 조금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도권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을 하거나 또 인신공격하는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천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6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 먼저 신계영 후보께서 임기 중에 그 지정된 그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보시면은 해당 사업지의 면적이 92만 9천 제곱킬로미터, 92만 9천 제곱미터여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전혀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울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주된 간선도로가 지금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인데 이 4차선 도로가 끝나는 이 물사랑로 끝에 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 2차선 도로거든요. 4차선 도로가 와서 2차선 도로로 좁아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말두레로 또 역시 4차선 도로인데 그 시작점의 도로는 2차선 도로가 됩니다. 주변의 도로 환경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런 도로망을 세운 것은 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규모로 획질했기 때문인데 과천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주암지구가 지구 지정이 됐고 그 자세한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종천 시장께서 들어와 오셔서 또 지금도 변화되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현황이라든가 정책이 이 역사를 이어서 오는데 그러면 후임 시장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시정을 하셔야죠. 그걸 그대로 이어서 받으시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는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주암지구 사업을 바로 이어서 지금 지도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과천지구 사업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대로에서 헌흥로간으로 가는 도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주암지구의 간선도로랑 연결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과천대로에서부터 4차선으로 오는 도로를 양재방향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양재방향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자족시설 용지가 지금 가용지의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전임 시장님 시절에 시작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34%, 제가 시작을 한 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자족용지가 가용지의 45.6%, 47%가량 되는데 이런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주암지구 개발을 위해서 제가 신경을 썼던 것은 주암역, 과천 위례선을 국가철도 계획망에 반영을 시키고 그쪽에 자족용지 또 개발 사업을 아주 사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주암역을 유치하는데 저는 정말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아직도 주암역 위치 선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김 후보님께서 시장으로 있으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걸 좀 지켜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자족용지와 관련해서는 그 규모에 맞게끔 과천지구는 그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족용지가 그만큼 커지는 거고 주암지구는 그에 따라서 규모가 그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 자족용지도 그만큼 적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율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율의 문제도 잠깐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암지구는 잠깐만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또 다른 알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경에 신 후보님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에 지구단위 계획을 상업지역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원락의 별량동 같은 경우는 용적률 1000%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이제 90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고 20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했던 중앙동 상업지역과 별량동 상업지역이 2017년에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고시가 되면서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 오피스텔이 지어진 곳 같은 경우는 용적률 3,000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1,300% 그리고 층수는 25층 10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단지 주민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그런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저는 신기훈 후보님 시절에 신청된 오피스텔 사업을 993%의 용적률에서 825%로 170%나 낮추었고 그리고 또 층고도 8m나 낮추었습니다. 제가 허가를 했지만은 이미 변경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신청된 그런
그런 건축 사업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된 지구계획에 따라서 신청된 그레이스 호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2층으로 지금 건축 허가가 되었는데요. 지금 과천 오피스텔 건물이 9층입니다. 그 위에 22층의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은 4단지에서는 관악산을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2017년에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때문인데요. 이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으셨는지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천의 아파트, 노후화되는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서, 재건축을 위해서 300% 최상한선을 했습니다. 우리 도심의 상가를 위해서도 재개발이 꼭 필요하다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을 상한선을 지어줬을 뿐입니다. 네, 자 6분의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전현직 시장으로서 서로에게 좀 묻고 싶은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신계용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네. 상한선, 용적률, 상가에 대한 용적률 상한선을 제가 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허가권자는 김 후보라는 거를,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쟁점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18년 선거 때 우리 김 후보 오피스텔 신축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낮추겠다 해서 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중앙동 미래에셋 25층 826% 용적률로 했더라고요. 이것은 저한테 책임을 미루실 것이 아니라 더 낮추시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거 낮췄다고 해서 나는 낮췄다, 이거는 기존의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 과천 시민들께서 정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저는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우리 후보님께 과연 후보님 공약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지난 4년 시장을 하시면서 과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들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은 소통관 자리 만들어서 참 시장 만나기 힘들었다 하는 말씀하고, 계량동에 있는 우물터 공사 4년 내내 공사하는 것뿐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018년 선거 때 과천대로 지하한다, 75세 어르신들한테 효도수당 10만 원 드리겠다, 오피스텔 신축 전면 재검토하겠다, 중학교 신설하겠다 했습니다. 전혀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정병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정병원은 정말 20년 장기 방치되어 있는 이 건축물을 제가 시장이 되면서 정말 전문가들로 정상화 추진위원회 만들고 공무원으로 해서 TF팀 만들어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이 우정병원 문제가 왜 우리 공공기여금 30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 설계가 됐었거든요. 근데 유종우 의원이 감사 청구를 제한할 수 있기까지 이런 공공기여금에 대한 것을 하나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우정병원도 공공택지로 보아서 국토부가 분양가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분양가를 가져가 왔는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공공기여금 3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말 그대로 건축에 드는 비용, 토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만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이 아닌 기여금 30억 원이 분양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기여금이라는 것은 개발 사업을 하고 나서 이익이 남으면은 그 이익금을 가지고 공공에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그 공공기여금을 그것을 원가로 포함시켜서 사업자가 가져왔기 때문에 과천시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토지비, 건축비,
그 가산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후에 사업자가 이익이 남게 되면은 그 공공기여금은 협약에 따라서 내야 할 것이고요. 이익이 남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여금이라는 것은 이익금을 가지고선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네.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 분양이었으면 민간 분양보다 싸야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절대로 싸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천 시민들한테 174세대 과천 시민들한테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거였는데 민간 분양보다 싸지 않은 공공 분양가 이렇게 책정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고 왜 또 느리게 분양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승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로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가동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 시장께서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는 그 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로 SPC 독단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런 고분양가 논란 문제, 분양 시기 문제, 뭐 사업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천 시민한테 온전히 돌려드리는 이 아파트 분양가 좀 더 싸게, 좀 더 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늦춰주셔서 분양가 높게 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게 했었는지 참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자인 과천개발이 보성과 LH 이제 합작 법인인데요. 과천시가 분양가 심사를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검토된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가지고 검토한 것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분양가가 너무 낮아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는 수준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2,600만 원 전후가 됩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우정병원은 공사가 장기간 방치되었던 건물입니다. 그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주택을 지은 것인데요. 공사가 장기간 방치되었었기 때문에 그간 있었던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느라고 분양 원가가 다른 민간 택지, 공공 택지보다 던져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자에게 주어진 주도권 토론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이 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한정된 시간이라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벌써 이제 맺은 말 시간입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나 혹시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맺은 말 발언 시간은 후보당 2분이 주어집니다. 먼저 신계용 후보부터 진행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과천 시민 여러분, 과천 시민께서 지난 대선에서 보여주신 뜨거운 열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무능과 부패로 국민을 힘들게 한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과천 시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답답해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과천시장은 일 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과천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여당 시장, 여당 후보, 저 신계용이 국토교통부, 경기도청, 교육청 어디든 힘차게 찾아가서 만나고 해결해 내겠습니다.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해서 과천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천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과천 시민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일 많은 과천에 확실하게 일할 시장, 현안들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해낼 시장, 청렴하고 투명하게 일할 시장,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 힘 있는 과천을 위해 힘 있는 여당 시장, 국민의힘 신계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6월 1일 과천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종천 후보의 맺은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공약하신 중에서 사병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약 어떻게 됐습니까?
사병들이 지금 이제 200만 원을 받게 되었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지금 신계용 시장 후보의 공약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대로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보시고 어떤 시민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살아생전에는 평생 못 볼 것이다. 송전탑 지하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우선은 뭐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저도 쉽게 꺼내려면 꺼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지킬 수 있는 공약,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내걸고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던지고 보자는 식의 공약이라면 저도 수백 개, 수천 개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임기 중에 제가 꼭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약들을 시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과천시는 정말로 이제 앞으로 미래 100년의 밑그림을 앞으로 10년 안에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임기 4년의 시장이 그 밑그림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말로 과천을 잘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젊고 능력 있는 그런 시장이 과천의 시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2017년에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업자는 대우, 금호, 태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해야 되는 심사위원회 대우와 금호 사업자 직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 분이 지금 제 맞은편에 계십니다. 과천 시정을 책임질 능력 있고 청렴한 후보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들의 맺은 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두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토론회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과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후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